미국의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더 급증하면서 올 여름엔 6달러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또다시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020년 6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분유 대란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유를 먹지 못한 유아가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받고 수감 중인 여성이 실업수당 사기로 200만 달러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소자와 은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솔린 평균 가격이 4달러대에 진입하며 폭등세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8월쯤에는 6달러대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미 6달러를 넘어 7달러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주유소. 레귤러 가솔린 가격은 이미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섰고 프리미엄 가솔린의 경우 7달러대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Every day I think so because now the gallon is $6.29 and it's too expensive. 고물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에 유가 폭등세까지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은 기름을 넣을 때마다 한숨부터 나옵니다. 주부니까 그냥 맡겨서 한꺼번에 일을 다 보면 되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거 어떡하냐고 출퇴근 막 멀리 하는데 이렇게 가스비 때문에 진짜 곤란하겠다. 우리가 오늘도 대화가 그 얘기였어요. 전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오늘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달러 56센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달러 52센트나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가솔린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등의 영향으로 가솔린 수요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They may be traveling shorter distances, but overall triply anticipating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traveling for Memorial Day compared to last year. 좀처럼 잡히지 않는 기름값에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기름값과 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로 기업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돼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장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57% 빠졌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4.0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73% 급락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의 낙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6월 이후 가장 컸다고 C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월마트, 타깃 등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압력 때문에 저조한 실적 전망을 내놓았고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 감소 우려가 증시 급락으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이날 발표된 유럽과 캐나다의 물가 지표들도 인플레이션 공포를 자극한 걸로 보이는데 4월 영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 캐나다도 6.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미국 소매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겹치자 장 막판 투매 현상까지 나타난 겁니다. 투자자들은 물가 급등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일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됐고 물가를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공급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미국의 분유 대란이 장기화하면서 급기야 아기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치료를 위해 영양 보충이 필요한 아이들도 분유를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분유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분유 대란이 벌어지면서 급기야 아기 2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기 모두 수액과 영양 보충을 통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분유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결국 병원을 찾게 된 겁니다. 장 질환이 있는 아기들을 위한 분유 대체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They can't absorb these other formulas and they end up getting dehydrated and falling behind. 생후 6개월 미만의 경우 분유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만든 혼합물을 먹일 경우 영양 부족에 놓일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가 어려운 산모들의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미국 분유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분유업체 에벗의 대규모 리콜 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이 겹치면서 분유 대란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몇 달 새 이어지는 분유 대란으로 미국 부모들은 자녀에게 먹일 분유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 이들의 간절함을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기범들은 가짜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분유를 판매한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 BBB는 좋은 후기만 올려져 있거나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웹사이트를 경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Maybe ask other moms or other friends saying, hey, I'm part of this group. Have you ordered formula from them? Have you gotten your order? Did you by any chance have any issues or concerns? 이메일이나 문자에 포함된 링크나 온라인 광고도 함부로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한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현지 시간 17일 기준 10만 732명. 뉴욕타임즈 데이터에 따르면 오미크론 대확산이 수그러들던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2만 2천 명을 넘어서면서 2주 전보다 27%나 늘었습니다. 6주간 브리핑을 중단했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다시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Given the spread of infections that's happening across the country, we know use of rapid tests is a very effective way of keeping infections down. 임명 뒤 첫 브리핑인데 아시시자 조정관은 백신과 치료제 구입을 위한 코로나19 예산 승인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올가을이나 겨울에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쓸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위기감도 드러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다며 자가검사 키트 사용이 늘면서 공식 집계보다 실제 확진자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오는 7월 중순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중보건 비상사태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50세 이상인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식품의약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안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딸인 애슐리 바이든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애슐리가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의 밀접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방보건당국이 국내 여행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새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과 모든 국내 여행객들은 여행 출발 3일 전까지 코로나 검사가 권고됩니다. CDC는 여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혼잡한 장소에 있었다면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행 직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조사 결과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는 하루 평균 9만 1,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주 전보다 3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가정용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다시 배부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린이 급성 간염 사태가 점점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까지 36개 주에서 180여 명의 어린이 중증 급성 간염 환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주 전보다 70여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CDC는 대부분의 환자는 5세 미만의 어린이들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며 이 가운데 15명은 간 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급성 간염으로 현재까지 5명이 숨진 가운데 당국은 어린이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호흡기와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연관 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받고 수감 중인 여성이 실업수당 사기로 $200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오늘 1급 살인 혐의로 감옥에서 수감 중인 37세 여성 나탈리 르 데몰라 등 5명을 신분증 도용과 실업수당 부당 취득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이와 연루된 용의자 8명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들은 교도관을 통해 재소자와 은퇴자 등의 개인정보를 얻어 불법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했고 이후 발급받은 직불카드로 $200만 달러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검찰은 용의자들을 31건의 은행 사기와 7건의 신분 도용 혐의로 기소한 상태며 8명의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공모죄와 은행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최고 형량은 각각 30년이고 신분 도용 혐의는 최소 2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대통령실은 기존 군사 분야 중심이었던 한미동맹을 경제, 특히 기술 분야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도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오후 한국에 도착합니다. 곧바로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부터 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은 토요일인 21일 오후 용산 집무실 5층에서 약 90분간 진행됩니다. 취임 후 11일 만입니다. 최단 기간 내에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인도 태평양 방문지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도 상징성을 지닐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북한 핵 문제와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이 핵심 의제입니다. 대통령실은 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게 한미 간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것이라며 실행 계획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확대 정상회담에선 경제 협력이 다뤄집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 협력 구상,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공식화하고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정상회의에도 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한미 정상은 공동 발표를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만찬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는 22일에도 윤 대통령과 만나 안보와 관련된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경제적 협력 강화를 특히 강조했고 북한의 도발에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에 대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출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등 국제 질서가 긴박하게 재편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아시아 동맹과의 협력 강화, 특히 경제적 동맹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o deal with Korea and Japan on issues that actually affect working people here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major investments that will create jobs in states across the countries.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서는 미국 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가들과 만나고 일본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미국 경제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또 순방 기간 중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preparing for all contingencies, including the possibility that such a provocation would occur while we are in Korea or in Japan.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 지역의 안보를 위해 충분한 방위와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면담은 현재로선 잡혀있지 않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문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선 잘 모르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미군 부대를 찾아 격려할 예정이지만 DMZ는 방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뉴욕 버팔로 지역의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로 10명이 목숨을 잃은 지 4일 만에 뉴욕 주지사가 총기 테러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캐시 호걸 뉴욕 주지사는 오늘 총기 테러와 극단주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총기법 강화와 테러 방지에 관련한 패키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테러 전단팀 구성과 함께 총기법과 법 집행을 통한 소셜미디어 감시를 강화하고 주경찰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을 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They'll develop the best practices for law enforcement,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for school officials to address the rise in homegrown extremism. And we'll make sure that they're trained to know how it occurs, where it occurs, and how to stop it. 이외에도 뉴욕에서 제조되거나 판매된 반자동 소총에 대한 탄약 표시 기능과 범죄 현장에서 회수된 총기를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총기 범죄 수사를 돕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공개적으로 현 야당인 공화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트위터를 통해 과거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친절한 정당이었지만 현재는 분열과 증오의 정당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고 공화당에 투표할 것이라면서 향후 자신의 트윗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을 의식한 듯 자신을 향한 민주당의 속임수 캠페인을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머스크 CEO는 여당인 민주당의 광범위한 증세안 등에 반발해 지난해 테슬라 본사를 실리콘밸리에서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옮겼습니다. 최근 모바일 송금 앱과 관련한 사기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여대생 에스터 정 씨는 최근 송금 앱 제를 통한 임대 사기로 2,900여 달러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를 통해 서브리스 세입자를 찾던 정 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체크를 받았고 얼마 뒤 이 여성이 변심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자 젤 앱을 통해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여성이 보낸 체크는 가짜로 드러났고 은행에 연락을 취해 사기 사실을 알렸지만 변상 책임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정 씨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와 유사한 임대 송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송금 앱을 통해 계좌 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K-팝의 인기와 함께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EDM을 통해 해외 진출하는 한국 DJ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공연을 진행 중인 DJ 소다는 K-팝만의 중독적인 템포와 비트가 외국 팬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 DJ들의 세계 진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미 몇몇 분들이 꽤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한국말로 가사를 써서 좀 중독적인 사운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귀에 익숙하게 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복장 논란과 관련해선 현재 항공사와 원만하게 마무리한 상태라며 개인적으로 좋은 교훈과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많은 분들의 걱정과 우려와 응원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사과를 받았고 앞으로 더 많은 공연들을 해외에서 할 예정인데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공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어 미국의 전설적인 래퍼로 꼽히는 DJ 나스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DJ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DJ 소다는 조만간 미국의 유명 뮤지션과 함께 콜라보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도쿄 전력개회관이 승인됐습니다. 규제 기관인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 건데 지역 어민 등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지만 내년 4월 방류 준비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일본 도쿄전력의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原子力規制委員会や IAEA が安全性についてしっかりと確認をし、その安全性を漁業者から消費者の皆様、そして近隣国、地域に至るまで繰り返し分かりやすく。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 즉 핵물질 정화 장치에 통과시켜 세슘, 플루토늄 등 62가지 핵물질을 걸러낸 뒤 그래도 남는 삼중수소, 즉 트리튬은 바닷물에 섞어서 태평양에 내다 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원자력위는 지난 5달 동안 정화장치가 걸러내지 못하는 트리튬의 농도, 환경이나 사람에 미치는 방사능 피폭량을 심사해왔고 도쿄전력의 계획이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승인한 겁니다. 원자력규제위는 조만간 공공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시설 공사를 인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후쿠시마 지역 어민을 비롯한 전국 어민단체가 격렬히 반대하고 있고 지자체인 후쿠시마현의 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달 해저터널 기초공사에 착수하는 등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4월 방류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중국 상하이는 50일이 넘게 이어졌던 봉쇄 조치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중국 당국이 예고했는데 당장의 상하이 현실은 탈출 행렬로 북새통을 이루는 기차역입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텅 비었던 도로에 다시 차들이 달리고 상하이의 명소 와이탄에서 방호복을 벗은 의료진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시민들은 방역 요원에게 고생했다고 말합니다. 다음 달부터 봉쇄 해제를 선언한 상하이시가 내놓은 선전 영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북새통이 된 상하이 기차역. 부분적 봉쇄 완화가 시작되자마자 당장 상하이 탈출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대중교통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아 한 손에 캐리어를 끌고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타지에서 공부를 하러 일자리를 찾아 상하이에 왔던 대학생들, 직장인들은 거의 2달에 걸친 감금 생활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며 진저리를 쳤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본격화된 지난달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이민이라는 검색어가 전달에 비해 400배 급증했고 이민과 유학업체에는 이를 보지 못할 정도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상하이 봉쇄 이후 중국을 떠나려는 사람이 늘자 인재 유출을 우려해 내린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자정부터 열띤 선거전에 돌입했는데요. 각 당의 전략과 격전지를 김건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 2,324개 선거구에 7,616명의 후보가 출마한 6일 지방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턴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돼 선거 전날까지 13일간 이어집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미 지난 자정부터 천안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이재명 선대위원장과 지도부가 참석하는 출범식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앞서 어제
5.18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찾은 여야는 각각 선대위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저희가 사상 최고의 지방선거 성적을 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미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 불통, 독선에 맞서 대한민국의 균형을 잡는 데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그리고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불과 22일 만에 치러지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 초 전국 주도권에 향배를 결정지을 걸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역시 수도권입니다. 특히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대결하는 경기도는 지지율 박빙의 접전 양상이어서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거물급 주자들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도전합니다. 성남 분당갑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출마해 지난 대선의 연장전을 치르는 셈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 통계청은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이 원인으로 분석됐는데요. 4월 영국의 에너지 요금은 54%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오른 유가와 식품 가격도 가계 부담을 가중시켰는데요. 하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 임금은 2013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해 4명 중 1명 이상은 끼니를 거른다는 설문조사가 나올 정도로 영국인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총기 난사 범죄가 심각한 미국에서 지난 20년간 총기 생산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은 전국 총기 거래 및 밀매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재작년 기준 미국에서 허가를 받고 생산한 총기는 총 113만 2천여 정으로 20년 전보다 187%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개인이 부품을 사들여 만든 사제 총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구매자 추적이 어려운 사제총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사법당국은 지난해 범죄 현장에서 사제총으로 의심되는 총기 1만여 점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북부 혼도니아주가 칸지루 물고기의 등장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영상 속 작은 물고기는 다른 어류의 아가미에 붙은 채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해 뱀파이어 물고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최근 이 물고기가 강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벌써 10여 건의 피해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칸지루가 인체에 침투하면 수술을 통해 제거해야 하고 복부 통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슬기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먹일 간식을 썩은 과일로 만드는 모습이 공개돼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하루가 지난 음식을 제공해 아이들이 배탈이 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영양사로 보이는 한 여성이 조리실에서 과일을 다듬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과일 대부분이 상처가 나 있거나 시커멓게 상했습니다. 썩은 과일로 간식을 만들다가 딱 걸린 건데요. 충격적인 장면은 중국 허베이성의 한 유치원에서 포착됐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만 다녀오면 배탈이 나고 고열에 시달리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학부모들이 CCTV 영상을 돌려봤다가 이런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문제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물을 탄 우유도 먹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유치원은 우유가 차가워서 따뜻하게 데워서 주려고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자 현지 교육당국은 여러 부서가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앞으로 식품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자 별장을 떠받치고 있던 나무 기둥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수면 위로 폭삭 내려앉아 바다로 둥둥 떠다니는 별장. 안타까운 이 장면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로데스 해안가에서 포착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악천후의 수위가 증가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수면이 상승해 해안 침식까지 일어나면서 날벼락 같은 일이 발생한 건데요. 40평 규모의 이 별장은 캘리포니아의 한 부동산 중개인이 지난해 8월 동생과 함께 우리 돈 약 5억 원을 주고 구입했다죠.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친척들과 함께 별장에서 모임을 할 계획이었다고 밝힌 집주인. 집을 산 지 8, 9개월 만에 집을 잃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데요. 이 현장을 보고 망연자실했을 그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하와이가 야생 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태평양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하와이.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기분인데요. 세계적인 휴양지인 이곳이 야생 닭 때문에 골치라고 합니다. 최근 야생 개체수가 늘어난 야생 닭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일 힘든 건 주민들입니다. 야생 닭들이 온종일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며 텃밭에 채소를 쪼아먹고 주택가를 배설물로 더럽히고 있다는데요. 하와이에서 야생 닭이 급증한 이유. 현지 주민들은 1992년 허리케인 이니키가 닥쳤을 때 농장에서 탈출한 닭이 야생으로 풀려나면서 번식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당국은 민폐 야생 닭을 통제하기 위해 부랴부랴 주요 출몰지에 포획용 틀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봐도 이건 세제통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음료를 따르듯 용기 뚜껑에 액체를 콸콸 들이붓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의 한 음료업체가 세제통에 연상되는 용기에 밀크티를 담아 판매한 건데요. 녹색으로 된 이 용기 겉면에는 색다른 길거리 음식이라고 소개가 써 있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밀크티 사진이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자 현지 네티즌들은 이 제품을 세제액 밀크티라며 비판했는데요. 세제통과 모양과 용기가 비슷해서 자칫 아이들이 세제를 밀크티로 오인해서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여론이 심상치 않자 해당 업체는 이 밀크티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네브라스카주에서 열린 주니어 육상대회장으로 가보시죠. 출발 신호와 함께 달리다 말고 다시 돌아오는 이 소녀. 이런 신발이 벗겨져서 다시 신으려고 출발선에 돌아온 거네요. 경기 중 돌발 상황을 겪은 주인공은 7살 타레야 클로포드 양인데요. 경쟁자들을 따라잡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때 이변이 발생합니다. 직선주로에 접어들자 전력 질주하더니 다른 선수들을 하나둘 제치고 1위로 결승선에 들어오는데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덕분에 드라마 같은 명장면을 만들어낸 타레야. 역시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명언을 다시금 새기게 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8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